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늘은 판례 평석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정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그러니까 이 노동법 밖에, 노조법 밖의 노조라는 얘기죠.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그 위법성을 다투었던 그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정교조가 또 패소를 했죠. 이제 대법원만 남았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올라왔던 평석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정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하고, 비슷한 경우가 이제 공무원 노조의 이제 설립신고 반려 처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이제 타당하냐? 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이제 평석을 해주셨고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거 약간 좀 법이 뭐 그렇게 전문적이어서도 안 되고, 뭐 사실 그렇게 전문적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용이 좀 이렇게 좀 복잡할 수 있어서, 무슨 목적이 있으시지 않으면 좀 들으시면서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은 고려해서 좀 들으시고요. 좀 어렵겠다 싶으면 그냥 빨리 닫고 딴 거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평석 대상 판결은요, 대법원 그 2014년 4월 10일 날 선고된 판결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네 가지를 묶어가지고 평석을 해주셨어요. 해주신 분은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서 해주셨고요. 글은 2015년 그 월간 노동법률 2015년 10월호에 그 평석 글을 실어주신 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며, 자, 판례 평석은 개개 판결들을 가지고 각각 평석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 네 개의 판결들은 조합원 수가 많은 그 노동조합의 존립을 부정하는 설립신고 제도가 문제된 사건들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이 판결들이 비교적 일관되고 통일적인 입장들을 취하고 있어서 그냥 묶어서 평석 대상으로 했다라고 이제 사전에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자, 사안의 내용과 판결 요지를 이제 하나씩 좀 보면요. 먼저 2014년 대법원 판결은요. 자, 내용은 행정관청이요. 노동부죠. 행정관청이 노조 설립 신고를 했던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강목, 그러니까 노조법 제2조에서는요, 그 노조는 뭐 이러이러한 뭐 요건을 갖춰야 된다 해서 이제 그 노조의 적극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요. 요 제4호 단서에서 이제 강목 같은 경우는 강목별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노조에 들어가 있으면 노조의 자주성이나 이런 걸 해치기 때문에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소극적 요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라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허용되면 노조로 볼 수 없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자, 그거에 해당하는지를 행정관청이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느냐가 이제 다투어졌죠. 그러니까 행정관청은 만약에 노조는 우리가 자유설립주의입니다. 그래서 노조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신고를 하면서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이제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건 퇴짜 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느냐, 요게 다투어졌고, 자, 실질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하는 경우라면 그 라목의 근로자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이 되고, 면직 파면 해임된 공무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봐야 되느냐,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문구 자체는 그래요. 그 라목에 보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로 보지 않는데 단 해고가 돼서 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그 경우는 이제 예외로 봐주고 있어요. 근데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하는 건 사실 노조를 이제 탄압하고 이제 이런 거다라고 해서 이제 구제 신청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면직 파면 해임된 경우
근로자가 아닌 걸로 봐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자, 대법원에서는요. 자, 설립신고를 그냥 수리만 해야 된다. 자유설립주의니까 행정관청은 그냥 수리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요건도 못 갖춘 노조들이 막 난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방지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침해되지 않겠냐. 그래서 신고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행정관청은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심사를 인정할 경우에 신고제도라고 하는 게 그냥 허가제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심사해가지고 막 퇴짜놓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립신고서하고 규약 내용, 그러니까 신고된 그 신고서와 규약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하되 문제가 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질심사를 거쳐서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 행정관청에서 반려처분한 건 적법하고 근로자 아닌 자가 가입해서 공무원 노조의 그 자주성이 훼손됐는지는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설립신고서와 규약 가지고 반려처분 상권 합당하다. 뭐 실질적으로 이 공무원 노조가 그럼 그것 때문에 자주성이 훼손됐느냐, 이거를 그것까지 뭐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규약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퇴짜를 놨던 이제 그런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서울행정법원 판결은요. 자, 정교조 얘기입니다. 자, 정교조 규약에 교원 신분을 상실했는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중노위 재심 판정이 끝났어요. 끝나고 이후에 이제 소송, 해고 관련된 소송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정교조 조합원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가입된 해직교원은 9명이었어요. 몇만 명 되죠, 여기 조합원이. 자, 근데 행정관청이 이 규약을 시정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정교조가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으니까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를 보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죠. 자, 노동부에서 그렇게 통보를 했더니 교육부가 그 후속 조치로 정교조에다가 노조 명청 쓰지 마라. 그 다음에 단체교섭 등의 뭐 노조 지위와 권한 상실됐다. 그리고 노조 전임자 그 휴직 인정해줬는데 그거 취소한다. 복직해라. 그리고 노조 사무실 거기서 나가. 사무실 지원금 내놔. 그리고 단체협약의 효력도 상실하고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다 중지해. 그리고 조합비에 급여를 원천 징수하는, 월급에서 떼가지고 조합비 내주는.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각각 징수하면 수급하러 다니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대신 이렇게 월급에서 떼가지고 이렇게 공제해서 주는, 그것도 금지해라. 이렇게 이제 각 그 시도교육청에다 통보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정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행정법원은요. 자,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그 라목 단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 해고 근로자의 단결 활동을 중노위 재심 판정 전까지, 그러니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해서 중노위 판정 전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안 본다. 그러니까 근로자로 보두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심 판정 전까지 보호하기 때문에 단결권 제한을 어쨌든 최소화한 거다. 그 문구가 들어가서. 그리고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이렇게 해서 단결권을 제한하는 이런 거보다 훨씬 더 공익적 가치가 더 큰 거다. 그러니까 단결권이 조금 제한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한 가치 아니냐. 그렇게 보면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라목이 뭐 잘못된 그 법 규정은 아니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행정관청의 시정명령하고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시정명령하고 법외노조 통보가 그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이제 그 문구가 있어요. 그걸 근거로 이제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이 대통령령은 그 법의 위임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법조문 보면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이제 위임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요 제9조 2항, 시행령 제9조 2항은 상위 법령, 그러니까 그 노조법에 위임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서 무효 아니냐라고 이제 그 원고 측에서 주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시행령 제구조 2항이 없던 법률사항을 새로 만든 게 아니고 법에 이렇게 노조 아닌 걸로 보는 그 내용에 대해서 노조한테 시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집행명령일 뿐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집행명령의 일종이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게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법 제12조 보면 노조법이에요. 행정관청은 어쩌고저쩌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요 위임 문구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제9조 제1항 보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된다는 거죠. 요 두 가지는. 근데 문제가 된 요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설립신고서에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 기간을 정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을 보지 아니함을 통보해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 모법에서 위임받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법원은 이건 행정명령, 집행명령이기 때문에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사건이 그대로 고등법원 가서 마찬가지로 또 패소를 했어요. 자, 그래서 판결은요. 조합원 수가 수만 명에 달하는 정교조에 해직 근로자 9명이 가입해서 단지 9명이 가입했다는 것 가지고 자주성과 민주성 보호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노조법 제12조 제3항 제1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제2조 제4호 강목의 1회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각 그 소극적 요건, 노조로 볼 수 없는 그 소극적 요건들에 대한 내용을 똑같이 가져와 있어요. 문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충족하지 못해서 법의 노조 통보가 무효다라고 하는 이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안을 들여다봐서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갖췄냐 안 갖췄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단서에 사용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소극적 요건이라고 하는 게 노조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 노조에 대해서 노조로 보지 않겠다라고 본 소극적 요건이 주로 보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극적 요건을 정해 놓은 건데 그 사유가 발생하면 그럼 진짜로 노조의 그 자주성을 해쳤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러면 노조를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할 건지, 아니면 그 문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해당이 되면 그냥 실질적으로 자주성이 있든 없든 그건 모르겠고 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그냥 노조를 안 볼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해서 행정법원은 후자를 택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문구 자체에 해당되면 그냥 자주성이 있든 없든 노조를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근거는, 첫 번째는 행정관청이 강목에 해당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할 수 있고 사유가 있으면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제 그 심사가 그 법조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해당되느냐 요걸 이제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에 보면 이제 거기는 적극적 요건이 있죠. 그리고 단서 강목에 소극적 요건이 있어요. 요 관계가 이 소극적 요건이 이 적극적 요건을 좀 예시를 들어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설립신고서 반려와 범해노조 통보를 하기 위한 독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법원은. 그러니까 적극적 요건을 구체화시켜주기 위해서 소극적 요건이 들어간 게 아니라 설립신고서 반려와 범해노조 통보를 위해서 소극적 요건을 일부러 넣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단서의 강목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목하고 라목을 빼면 나머지는 이제 경비 원조, 공제사업, 정치활동 이런 경우에 노조를 안 본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거 할 때는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만 해당된다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자주성을 해치니까 다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가목하고 라목은 그냥 뭐 문구 자체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뭐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만 아이고 뭐 경비원조를 받았거나 공제사업 했거나 뭐 정치활동 판단하거나 이 얘기구나. 그러니까 요럴 때는 그렇게 했을 때 노조의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그랬을 때 노조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유가 있으면 그냥 노조가 아닌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옥하고 라목의 경우에는 그 노조를 들여다봐서 자주성을 갖췄는지를 요 경우에는 더 봐라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단서의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감옥하고 라목만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느냐를 뭐 얘네만 특별히 더 따질 수는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헌에 해당되면 반려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행정법원은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요. 자, 고용노동부가 정교조에 대해서 규약 시정을 요구했고요. 법외노조 처분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교원노조법 제2조 그리고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1항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조에 가입 자격이 있는 교원을 정의했고요. 여기서는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내용이고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 시정요구와 법외노조 통보 조항 요게 정교조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제 헌법소송을 제기했죠.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는요. 자,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개입해서 현직 교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재직 중인 교원한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건 부득이한 거다. 그리고 교원들의 근로조건은 대체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재직 근로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거다. 그렇게 본다면 교원이 아닌 사람들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결권이 지나치게 제한됐다고는 할 수 없겠다. 위헌 아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다시 공무원 노조 얘기입니다. 자, 서울고등법원에서요. 자, 해직 공무원 82명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돼 있어요. 그걸 이유로 공무원 노조가 노조 설립 신고를 했는데 설립 신고서를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노조가 재설립 신고를 했어요. 이게 거의 한 1년, 2년 막 이렇게 걸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노동부에서 그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규약을 변경해라 라고 하는 그 보완 요구를 공무원 노조가 거부했죠. 그러니까 신고서를 또 반려 처분했어요. 다시 재설립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규약을 쭉 보니까 규약의 일부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면직 파면 해임된 경우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니까 이 부분 또 고쳐와 이렇게 또 반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노조가 규약을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면직 파면 해임된 공무원 10명이 의원 면직된 거다 라는 사실을 통보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해주려고 했는데 공무원 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이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는 규약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유로 또 반려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립신고서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가 됐죠. 고등법원은요. 아까의 그 1번 판결 있잖아요. 요 내용 어디냐? 요 내용과 똑같은 근거로 개정 구역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설립신고서 반려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이제 취소 소송을 기각을 했던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석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셨죠. 김영문 교수님이. 자, 앞에 사건들은 보면 노동조합 설립 신고하고 행정관청에서 심사한 거가 문제인데 근본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개념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하고 그 단서, 본문의 그 적극적 요건과 단서의 그 소극적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노조의 어떤 설립이나 존속에 대해서 어떤 방향과 어떤 기준에서 정책을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노동 정책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전제를 좀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이거예요. 자, 목적론적인 법 해석과 실증주의적인 해석 사이에 이제 대립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하고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좀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건 아시죠? 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사용종속 관계가 중요하고,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대법원은 이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판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근로기준법하고는 다르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단결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목적론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직 중인 여성 근로자, 뭐 청년 유니온 다 노조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현재의 근로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질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속을 암흑에 있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현재 근로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을 하더라도 뭐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나 범해노조 통보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에 근로자의 어떤 주체성 요건과의 관계에서 자주성과 독립성이 침해됐느냐? 그럼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그게 맞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 조합원의 근로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주성과 독립성 보호라고 하는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을 했어도 자주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노조 설립이나 노조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했던 그 근거를 가지고 본다면 이런데, 막상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나 법의 노조 통보의 경우에는 근로자 아닌 자의 해석과 판단 기준이 그냥 법 실증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그 두 처분, 그 신고서 반려처분하고 법의 노조 통보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이 자주성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근로자 아닌 자가 가입했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헌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똑같은 조문을 두고 사법부는 이렇게 상반된 해석론을 할까? 이 교수님 생각에는 이 설립신고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가만 판단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법 문구에 근로자 아닌 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니까 그럼 들어가 있어 안 있어 요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법조항이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또한 이런 종사자들,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는 다 공무원이고 정교조는 다 선생님이고 이러잖아요. 단일직종의 근로자로 구성돼서 근로자 아닌 자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증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걸로 보인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 과거에 기업별 노조 시대의 사고, 그때 사고로는, 그러니까 기업별 노조가 많을 때의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사업장에 근로자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는 그런 정근대적 사고가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좀 우회하면서 좀 비판을 하셨죠.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지 왜 이러냐. 아직도 그 정근대적인 사고에 왜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사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법 실증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한은 결국엔 새로 입법을 하든지, 그러니까 법을 바꿔서 그 내용을 좀 바꿔서 그 조항을 없애든지, 아니면은 그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하고 있는 부분의 판단 기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긴 한데 해법은 그거밖에 없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을 한 게 위법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법의 노조 통보 규정은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은 노조법이 위임 규정이 있는데 법의 노조 통보는 그 위임 규정이 없어요. 위임 문구가 없어요. 자, 근데 법의 노조다, 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가 아니다, 법 밖의 노조다라고 규정하는 거는 이 문제가 됐던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그 노조법 제2조 제4항의 단서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노조 아닌 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도 그 단서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자, 노조가 아니라고 하는 거를 노조에 어떻게 알릴 거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고쳐지면
너희 이제 노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알리는 부분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조법에서 규정한 노조 아님을 아니라는 거를 노조에 알리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명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 그렇게 집행명령 성격이라고 판단한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모법에 유임이 없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노조가 아니다. 법인노조 통보 처분을 했을 때 그런 법률 효과는 어떤 게 생기는 거냐. 자, 노조법 제9조 제2항에서요. 노조 아님이라는 통보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 말고는 그 노조법 제9조 제2항에서 노조 아니라는 통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었죠. 그거 외에 노조 아니라는 걸 통보했어요. 통보하고 끝이에요. 그 자체가 무슨 새로운 법률 관계나 뭐 새로운 의무나 권리의 박탈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제9조 2항. 그런 어떤 새로운 법률 관계가 생기는 건 오히려 그 노조법 7조 노동조합의 보호 요건 그리고 그 주변 규정에서 나오는 거지 노조 아님의 그 통보 처분 자체에서 나오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 노조 아니라고 하는 그 통보의 그런 법률 효과가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노조의 존립과 존속을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라면 그 법률 효과를 정한 규정을 문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 아니라는 통보를 했는데 그것의 법률 효과가 되게 심각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요거를 가지고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거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요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그 노조 아니면 뭐 설립심서 반려처분 받은 노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나 대다수 학설은 노조법상의 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 말고는 적극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노조의 어떤 적극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 노조법상 인정을 못 받은 경우 그 경우에는 대부분 뭐 헌법재판소도 그러고 그 대다수 그 교수님들의 의견은 단결체로서의 뭐 존립과 존속 그리고 단체 교섭, 단체 협약 체결, 단체 행동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어요.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을 받았어요. 그럴 때 자, 그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을 받은 그 노조가 노동상권도 인정할 수 없는 무노조냐 아니면 노조법상의 불이익만 받는 법의 노조냐 이거는 그 노조 아님 통보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을 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에 따라서 적극적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극적 요건을 안 갖추고 있으면 무노조로 인정을 해야 될 거고요. 적극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이 법의 노조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자,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이 정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통보를 했어요. 했더니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다가 노조 명칭도 쓰지 말고 단체 교섭도 못하는 거고 전임자의 휴직도 할 수 없고 사무실에서도 나가고 단체 협약의 효력도 상실하고 이렇게 한 거는 그 노조 아니라고 하는 통보가 앞서 얘기했던 법의 노조가 아니라 무노조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무노조의 법률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지금 이렇게 교육부가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통보 처분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처분 자체는 뭐 집행명령이니까 할 수 있는데 행정실무에서 이 법의 노조 법률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생긴 것 같다. 그러니까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모든 권한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좀 싸웠으면 좋겠다. 내가 그러니까 김영문 교수님 생각에는 요거 가지고 싸우면 질 것 같고 좀 요 내용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걸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3자가 보기에 그렇고 정교조는 그걸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겠죠. 자, 어쨌든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을 받은 정교조나 공무원 노조는 무노조가 아니에요. 노조법상 불이익을 받는 것 말고는 헌법상의 노동조합으로 그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취급하지 말아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석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 근로자 아닌 자의 조합가입 허용을 이유로 법인노조 통보처분이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했던 그 판단 기준은 법실증주의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 노조법상의 근로자를 인정했던 그 판단 기준, 노조의 어떤 적극적인 요건 판단에 대한 사법부의 어떤 목적론적인 해석하고는 모순된다. 그래서 사법부가 이런 이분법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한 해결 수단은 새로 입법을 하든지 전원합의체 판단밖에 없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에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위임명령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냥 집행명령이다. 단순한 집행명령일 뿐이다. 그래서 위법이라고 볼 수 없고, 그리고 노조 아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노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하게 통보하는 거는 위임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집행명령으로 보는 게 맞다. 세 번째, 다만 그 노조가 아니라고 하는 그 통보가 가져오는 법률 효과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관계없는 그 노조법상의 규정에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노조 아니라고 하는 그 통보가 반드시 무노조의 어떤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실상을 봐서 그 적극적인 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에 따라서 무노조가 될 수도 있고 법의 노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헌법상의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거에 따라서 교육부가 좀 그런 조치를 해라. 너무 그렇게 무노조 취급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내용의 평석을 해 주셨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좀 법적으로 옆에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시지 않나라고 하는 그냥 느낌 뭐 이런 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해주셨고, 제가 보기에 이게 그 노동법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요런 접근을 좀 하시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그 김영훈 교수님이 뭐 그렇게 뭐 진보적이신 분도 아니거든요. 상당히 그냥 그 법조문에 충실하신 약간 보수적인 분이신데, 그런 데서도 이 공무원 노조나 이렇게 교원 노조에 대해서 그 정부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면 좀 안타까워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정부가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